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의 왕 영조와 그 아들 사도세자를 통해서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 태도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조는 대를 이을 왕자가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아들이 일찍이 있긴 있었거든요. 효장세자라고 하는데요. 이 일찍 얻은 아들 효장세자는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고 오랫동안 대를 이을 왕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영조 나이 42세 때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선, 이가 바로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는 매우 총명하고 천재적인 아이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천재적인지 그 나이 3살 때에 한자를 읽고 쓸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도세자 이선은 어릴 적에 아버지 영조의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공부하였다고 합니다. 영조는 이런 세자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돼 가면서 영조의 꿈과 기대는 산산조각이 되고 맙니다. 사도세자 이선의 몸은 기골이 장대하게 커갖고 무예와 무술에 뛰어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키가 크고 장대하면 굉장히 좋았겠는데요. 이때는 안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무예와 무술에 뛰어난 이선 사도세자는 무기신식이라는 특공 무술 교본을 집필하기까지 굉장히 무술에 뛰어난 청소년으로 커갔습니다. 청소년이 돼가면서 공부보다는 무예와 무술에 더 집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까지 전교 1등을 하던 애가 어느 날 권투 선수가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공부를 등한히 하게 되고 공부를 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영조의 그 고민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영조가 어떤 사람입니까? 천민 어머니에서 출생해서 어렸을 때는 사가에서, 왕궁에서 지낸 게 아니라요. 어렸을 때는 사가에서 지냈죠. 사가에서 아주 평범하게 자랐는데 그 이후에 절대 권력을 가지기까지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했을 영조입니다. 영조는 자기 관리가 매우 엄격하고 깐깐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철저하고 완벽하고 깐깐하고 고집스러운 영조가 이렇게 아들의 일탈을 그냥 놔두었겠습니까? 영조와 사도세자 이선의 관계는 점점 더 틈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신뢰가 점점 더 없어지게 된 것이죠. 사도세자가 대리청정하던 시기였습니다. 대리청정이란 왕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일반 회사의 아버지 업무를 어린 아들이 대신 처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요. 왕의 업무를 어린 아들이 대신 처리했다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때 사도세자의 나이가 약 15살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오늘 대신이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제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참 웃긴 놈이구나. 내가 왕이더냐. 임금인 나에게 물어보고 해야지. 감히 내 멋대로 결정을 해? 그렇게 하지 마. 알겠습니다, 아바마마.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세자 이선 사도세자가 아버지에게 어제 꾸지람을 듣고 오늘은 이렇게 일처리를 했습니다. 아바마마, 오늘 대신이 이러한 일을 소자에게 이야기했는데 어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영조가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갈수록 태산이구나. 내가 그러고도 세자라 할 수 있느냐? 이런 일도 처리 못하면서 무슨 세자란 말이냐? 세자들 자격이 없다. 썩 물러가거라. 참으로 미칠 노릇입니다. 스트레스 폭발이죠. 이렇게 해도 혼나고 저렇게 해도 혼나고. 세자 이선은 아버지의 호통과 화해에 점점 말을 잃어가고 정신병자가 되어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영조의 극심한 꾸중 속에 세자 이선은 미치광이가 되어갔습니다. 사도세자의 정신질병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천둥 번개 소리를 싫어하고 관복을 입을 때 옷이 살결에 스치면 고통을 참지 못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아마도 천둥 번개 소리를 싫어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천둥 번개 같은 화내는 것, 이것을 싫어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관복을 입을 때 옷이 살결에 스치면 그 스치는 고통을 참지를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관복을 입고 가서
임금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병증 때문에 그 관복을 입히는 내관들을 구타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라증이 치밀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영조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우라증이 치미는 것이냐? 아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아바마마께서 서자를 사랑하지 않으시니 우라증이 생겨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이지 않고서는 속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조와 아들 사도 이선의 마지막 대화라고 합니다. 그 이후 얼마 지나 아버지 영조는 아들을 뒤주에 가두게 합니다. 우리는 영조와 사도세자 이선의 이 부자관계를 통해서 권위가 있는 부모와 권위적인 부모를 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부모는 자식들에게 지지와 이해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규칙과 규제를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규제와 규칙을 지키는 일에는 부모건 자녀건 상관이 없습니다. 가족의 일원이라면 가족들이 모두 동의한 규칙과 규제를 만들고 이 규칙과 정해진 규제, 이것을 모두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아버지라도 어머니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런 가정의 부모는 규칙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따뜻하게 보살피고 이해심 있게 대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규칙과 경계를 정해놓고 이것을 지키도록 격려합니다. 자녀들과 소통하면서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대화를 해나가면서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책임감, 잘했어, 네가 할 수 있었어 라고 하는 책임감을 키워주고, 이것은 조금 우리가 조절하자, 이것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자기 조절력이거든요. 이런 자기 조절력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권위가 있는 부모의 특징입니다. 자녀들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면서 자녀들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고 행동은 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또 행동을 통제해서 그 행동을 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권위적인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 강력한 규칙과 통제를 가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규칙과 통제는 부모 마음대로의 통제입니다. 마치 영조가 하루는 이렇게 하라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다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처럼 이 규칙과 통제는 부모에 의한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지켜야 하는 공통의 의견을 담은 규칙과 통제가 아니라 부모의 감정과 그날의 상황에 따른 규칙과 통제입니다. 이런 부모들은 자녀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게 되고 지시를 내리게 되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엄마 말인데 안 들어? 아빠 말인데 안 들어? 이렇게 말이죠. 이들이 정한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은 하지만 부모에 대해서는 또 반대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감정적으로 그 부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엄마가 오늘 어떤 감정일지 아빠가 오늘 혼낼지 안 혼낼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은 감정적으로 억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자녀들에게 불안정한 감정을 야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항상 행동에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자존감이 하락하게 되고 이게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한꺼번에 반항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늘 주저하고 자신의 의사를 부모에게는 전혀 표시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차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영조는 바로 이런 권위적인 부모였습니다. 권위적인 부모 영조 때문에 아들 이선은 왜 혼이 나야 하는지, 왜 화를 내가 당해야 되는지 모른 채 혼이 나고 이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또 혼이 날까봐 이렇게 얘기해도 혼나고 저렇게 얘기해도 혼나고 이렇게 해서 대화를 부모하고 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억압된 감정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반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은 법이 아닙니다. 규칙도 아닙니다. 부모의 말은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부모의 말에 복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바로 권위는 없으면서 권위를 부리는 권위적인 부모의 모습입니다. 반면 가족 구성원 누구나 지켜야 하는 가정의 규칙을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만들고 이것을 철저히 부모든 자녀들이든 이걸 철저하게 지켜나간다면 자녀들은
내가 언제 혼날 줄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나는 행동들을 차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올바른 자율적인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요, 부모의 행동은 자녀에게 매우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영조가 아들을 몹시 미워해서 통제와 규칙을 만들고 그걸 강요했는지, 아니면 아들을 잘 되라고 아들이 훌륭한 임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강력한 통제와 규칙을 그날그날의 부모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강조하고 강요하게 된다면 자녀들의 감정과 의견을 무시하게 되고 권위를 부리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될 때는 처절하고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처절하고 비참한 결과는 오롯이 부모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